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6%에서 0.7%대로 내렸는데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되면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낮췄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은 이날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했지만 전일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6%대로 올라선 바 있는데요.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이으면서 WTI가 7년 만에 배럴당 $80를 돌파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올해 들어 60% 이상 올랐는데요. 이에 미국 휘발유 가격 역시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미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강달러 기조를 이어갔고 골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75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의 의사록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에도 100분가량이 참석해서 열띤 열정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장 이슈를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이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 내로 답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바빴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슈가 월요일 날 터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 시장 이슈가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연휴 동안 그 강연에서 네네. 3시간 동안 무려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거의 매주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예. 한 100분 정도 오셨고요. 네. 굉장히 많은 인원들 참석해 주셨는데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근데 가장 또 제가 감명 깊게 감사하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참여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 싶은 게 예.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제가 사실은 한 50분 정도 분량의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아, 정말요? 예. 1시간이 넘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예. 9시 반에 시작한 게 끝나 보니까 12시 반이 됐습니다. 새벽 12시 반이. 네. 네네. 그래서 근데 거의 나가지 않으셨어요. 와. 제가 이제 정말 열정이 예,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 카운팅을 하는데 한 3, 4분 정도만 나가시고 네. 네네. 마지막까지 3시간 동안 자리를 조금 많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정말 꼭 알아야 할 이런 시장 이슈들도 많았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다 면밀하게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를 돌파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대로 진행될 거란 관측에 수요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친환경 정책,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7년 만에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고인플레이션과 긴축 경계감에 달러가 상승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U.S. Labor Market Still Favors Fed Tapering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9월 고용 증가율은 올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현지 시간 12일 investing.com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4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8%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임금 상승률은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서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약세와 과열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이한 노동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9월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9월의 고용 지표가 매우 강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월간 고용 증가보다는 누적 진행 상황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은 거의 충족됐다라고 말한 만큼 숫자 자체의 이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스탠스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월간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04% 하락한 14,69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지금 일단은 관망을 제가 들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다시 시청자분들하고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인데 이게 이제 오늘 일봉 차트입니다. 5일선을 맞고 지금 양봉과 음봉, 도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21선이 완전히 꺾여 있고 5일선도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노란톡에 이제 항상 아침에 성견 차트로 보는 오전 브리핑을 제가 띄워드리는데요. 박스를 칠 것이다라고 뉴스에 따라서 박스를 굉장히 오래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게 어느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차트를 조금 늘려보면 대추세는요, 여러분. 대추세는 상승 차트가 맞습니다. 대추세는 지금 제가 농담조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2008년부터 매수 시장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13년 동안 누적이 되면서 피로가 쌓이고 이제 피로로 인해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병이 생기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정을 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매수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가, 매도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가가 사실은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포커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일봉상에서 보시듯이 관망세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따가 새벽 시장에 혹시라도 이 오늘의 고점입니다. 이 오늘의 고점 5일선을 뚫는 이 고점이 지지를 받을 시에는 21선까지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매매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PPT를 조금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고 지금 미국 시장을 보셔야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대응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를 간단히 조금 짚어드리겠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를 정확히 아셔야 정확한 눈으로 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황 협의가 12월 3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폭탄을 안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매스컴에서 쓰고 있거든요. 현재는 일단은 문제를 뒤로 미뤄뒀습니다. 12월까지 일단은 문제를 미뤄둔 것이고 12월까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에 사실은 일희일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주식만 하시는 분들, 선물로 해칭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서 뭐 내일 우리 증시가 오른다라고 하면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어떤 나쁜 뉴스가 나와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내일 한국 증시가 빠지시면 유유를 그리시는 그런 굉장히 그 탄력적인 그런 기복을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요소죠. 12월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증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뉴스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 한도 상향 협의 12월까지 이 뇌관을 안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1월 말 정도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또 굉장히 큰 진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약 70% 정도 가격이 급등 중입니다. 유가가 급등을 한다는 거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공장에서 공산품이나 아니면 최종재를 생산할 때 기계를 이제 뭐 거의 기름으로 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재 자체, 최종재 자체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드만삭스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테이퍼링은 일단은 11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FOMC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 제가 조금 이슈를 짚어드리자면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비농업 지표였습니다. 비농 지표가 나왔는데 차트를 잠깐 제가 볼게요. 자,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 차트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뉴스로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금요일 골드 차트였는데 금요일에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다가 밑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짚어드리면, 자, 금요일 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골드 3대 지표가 있습니다. 비농 지표가 있고요. GDP가 있고요. 실업률이 있는데 금요일에 비농 지표와 실업률 두 가지가 발표가 됐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 지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비농 지표가 일단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골드가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비농 지표의 외부적인 지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부적인 지수, 내부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보면 실망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졌고 긍정적인 요소로 잡혀 있고, 비농 지수가 안 좋게 나왔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로 시장이 받아들여져서 비농 지수가 안 좋아져서 굉장히 상승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니 이거는 지수가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지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양봉 도치봉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왜 골드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빠졌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나 실업률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었다라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상으로 주말 특강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이라는 이런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나쁜 것을 촉발하고 나쁜 뉴스는 좋은 현상을 촉발한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하고 딱 맞는 상황이죠. 이 고용지표와 실업률, GDP 같은 이런 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경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신세계 리턴즈를 굉장히 오래 잘 청취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고용과 이런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라는 것은 테이퍼링은 어차피 11월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거의 이제 보편화된 현상이고 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셧다운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한 묶음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한 묶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무조건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테이퍼링 중에 혹은 테이퍼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바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신도 모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담아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나 실업률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카드도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한 번만 좀 다시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건드리실 구간은 아닙니다. 자리만 조금 한번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고점을 한번 볼까요? 오늘 고가가 14,783 라인이네요. 14,783 라인인데 고가를 뚫고 지지를 이따가 이제 새벽에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포지션 보는 게 나으실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매도 포인트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저가죠. 14,586포인트입니다. 14,586포인트를 뚫고 이게 저항이 된다라고 하면 전저 라인 14,424라인, 14,424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그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제가 관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실 분들은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포지션에서 지금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11시 한 15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관망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요즘 나스닥은 패턴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10시 반에 본장 개장하고 10시 반에 본장 개장하고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있으면 굉장히 캔들이 작아지면서 횡보나 박스장을 연출을 하다가 추세를 한두 번 정도 주는 이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 사실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선장 하고요. 항생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국선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 특강 통해서 짚어드린 자리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오늘 또 노란톡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등 포인트를 집어달라라고 이제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봤는데 네, 오늘도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네. 오늘도 하락 출발이라고 제가 노란톡에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노란톡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조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차피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제 주식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선물과 국내 코스피를 제가 잠깐 짚어드리면 네. 국내 선물은요. 한번 다시 짧게 짚어드릴게요. 몇 번 제가 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선물 잠깐 볼까요? 379.10, 379.10이 이제 저가 라인이었고 사실은 오늘 일봉이 굉장히 많이 빠진 듯이 보였는데 개파락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 381 라인에서 380 라인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몇 시간 지나도 381에서 380 그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짚어드린 자리 398 라인과 388 라인은 이미 지나갔고요. 증시를 일단은 보기 위해서는 그 슈팅 구간을 제가 유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슈팅 구간이 12월 요 말이죠. 12월 말 이 양봉을 딛고 이 검은색 박스장을 딛고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요 슈팅 구간이었는데요. 이 슈팅 구간이 국내 선물 가격으로 한 360에서 370포인트, 한 365포인트 정도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36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점이 379였기 때문에 아직도 제 판단으로는 한 15포인트 정도, 15포인트 정도는 하락장을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코스피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365포인트 정도의 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2,750포인트였습니다. 2,750포인트. 오늘 2,900선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2,900선을 일단은 지키기는 했는데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도요.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전저점까지 오늘 새벽에 갈 그런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내일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 대한 일단은 대비를 조금 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생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한 1,000틱 안에서 반복되는 박스장이 연출이 될 것이고 매수든지 매도든지 간에 여러분 자리가 잡히시면 들어가는 일단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시라라고 제가 일단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항생이 왜 안 빠지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죠. 항생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는 조금 쉬어야 됩니다. 뭐 한없이 내려가는,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항생 선물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항생 선물 차트 좀 보시면 이때가 지금 6월이거든요. 6월부터 매도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과 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반등을 지금 줬다라고 해도 눈으로만 보셔도 지금 한 30%, 20%이 정도밖에 반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큰 추세는 아직도 매도장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고 제가 국내 선물과 골드 페이크 차트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드리고 패턴 차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항생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거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일단은 9월 8일 기준으로 26,000포인트, 26,464포인트를 일단 찍고 23,643포인트까지 일단은 찍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네. 펑다 터지죠, 판타지아 터지죠.
이번에 전력난에. 네네 전력난에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중국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나쁜 뉴스들만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요. 좋은 뉴스는 아직도 터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1월에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항생은 뭐 큰 재미를 큰 반등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단은 보이는데 항생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페이크 차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유념을 해 두시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잠깐 조금 하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9월 8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자 그런데 이 하락에 한 반절 정도를 복구를 합니다. 반절 정도를 복구를 하는데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큰 하락의 반절을 일단 복구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큰 V자 반등을 그리고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느냐에 대한 포인트 한 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인 하락, 지속적인 상승, 단계적인 상승과 단계적인 하락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꼭 반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반드시 주게 돼 있는데 그 기술적 반등의 기점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큰 하락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항상 항생 큰 하락장이죠. 큰 하락장에서 이 하락의 반절 정도 반등을 하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V자 반등을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은 페이크 차트를 찾고 패턴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뭐 거의 100%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술적 반등에서, 이 차트, 이 일봉이, 이 하락 추세선의 반절을 정확하게 지금 지나왔습니다. 반절을 정확하게 지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을 그렸거든요. 음봉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밑으로 더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24,643 라인이죠. 24,643 라인을 크게 하회하는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달 정도 보여드렸던 국내 선물 패턴과 골드 패턴이 여기 항생장에서도 나온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새벽장은 이 조그마한 캔들이거든요. 이 조그마한 캔들이 우리 지금 새벽장입니다. 새벽장은 어차피 뭐 큰 거래량이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양봉으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오늘 새벽장 보시면서 내일 아침에 항생 일봉 캔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항생도 매도 쪽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항생까지 봐주셨는데 지금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골드는 그에 비해서 또 잠잠한 것 같습니다. 골드와 유가도 한번 봐주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주 전에 5일을 했던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건드릴 때가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네. 해외 선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켰죠. 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달러 이외에는 전부 다 투매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골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 5일도 작년 초에 5일 쇼크가 나오면서 뭐 소위 우리 차트 보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차트가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1년 넘게 추세 없이 가다가 요즘에 와서 네.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골드도 사실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추세를 논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일단 논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예.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실은 골드의 특성이기는 한데요.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꼬리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네요. 예.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봉은 제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봉이거든요. 예. 양봉의 도치봉 이런 봉들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봉들이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우스갯소리로 좀 하면 이평선도 지금 개념이 없는 상태. 예. 골든 저런 크로스와 모양들이 좀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얇게 네. 얇게 가면서 계속 교차된다라는 거는 예. 일단은 들어가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이다. 네. 이렇게 일단 인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한 발 물러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골드 차트 일단 보시면 방향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방향성이 아직은 없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예쁜 차트, 매수 쪽으로 가는 혹은 매도 쪽으로 가는 그런 예쁜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셔라. 단 한 가지 제가 팁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골드를 매매를 하실 거면 목요일이 굉장히 좋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 목요일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일이다. 여기까지 일단 조금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골드를 살펴봤고 그럼 이번에는 유가가 지금 네.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지금 올라갈지 지금 80달러를 돌파했는데 7년 들어서 최고치다라고. 유가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고요. 예. 노란톡에 제가 근 한 달 정도 자리값을 정해 드려서 네. 사실은 주식으로 일단은 조금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예, 오일은 굉장히 큰 수익 지금 보고 있습니다. PPT 잠깐 볼게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오일 이제는 한번 가져볼까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입질 시작 이런 말씀 일단은 조금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노란톡,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 보실 수가 있는데 노란톡 통해서 제가 9월부터 3개의 자리를 짚어드렸습니다. 성견 차트로 보는 아침 브리핑에서 어차피 성견 차트라는 게 매수매도 신호, 거래량에 의한 매수매도 신호에서 일단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3가지 자리를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요 3가지 자리를 일단은 짚어드려서 매매하신 분들,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제가 칭찬을 좀 많이 받았고요. 자, 오일은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징적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라는 타이틀을 제가 오늘 좀 걸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일은 지금 작년 한 뭐 1년 반, 1년 8개월 정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금 이뤘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이 마이너스에 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100달러까지 일단은 노려보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0달러를 가는가 90달러를 가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00달러에 도달하고 뭐 110달러, 120달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그리고 그 어디에서 꺾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는 열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아요. 단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90달러를 가고 100달러를 가더라도 그 중간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눌림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조금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징적인 지점입니다. 90달러와 100달러, 특히 100달러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점이기 때문에 검은 박스 일단은 보시면 이 검은색 동그라미는 제가 금요일 날 노란톡에 짚어드린 맥점자리고요. 한 230틱 정도 올라갔습니다. 230틱 정도 올라갔고 지금 상황은 제가 이전 5일 차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5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5일 차트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방향성도 알 수가 없다. 이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지라도 어떠한 방향성도 알 수가 없고 이게 방향성을 잡을 때 그때 매수 들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 68달러 선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추세가 올라가고 추세가 내려감에 있어서는 눌림이란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간입니다. 지금 80달러를 이미 넘었죠. 이 세 가지 구간, 78달러 선, 78달러 선과 이 21선이 교차하는 한 76달러 선, 78에서 76달러 선까지 눌림을 크게 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인 82달러, 뭐 85달러, 90달러,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을, 그런 힘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 눌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눌림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 지금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90달러, 100달러까지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지라도 계속해서 눌림을 일단은 준 상태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상승은 합니다. 상승은 하지만 눌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견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봐 주셨습니다. 10월은 원래 참 변동성이 큰 달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번 달은 굉장히 이슈들도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세계 리턴즈를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마스터님들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잘 챙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노란톡으로 접수된 해외 선물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열심히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환율이 1,199원까지 올랐는데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환율 떨어질 때까지 증시 회복은 힘들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장중 1,200원 선까지 터치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환율이 이제 문제죠. 예, 문제고 지금 사실은 환율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수 지표들이 다 문제인데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좀 문제인 거는 맞는데 일단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르냐 그리고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야 우리 증시가 환율이 이제 어떻게 변동을 해야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환율, 뭐 인플레 등등등등 여러 가지 지수와 지표들이 있지만 환율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사실은 신도 모르는 거죠. 신도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면 네.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선물 360에서 370포인트 사이에 가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 선물이 360포인트에서 370포인트까지 가면 그때 주식을 사야 됩니까? 혹은 국내 선물 매수 포인트를 그때 잡아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또 주실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시겠죠. 네네. 자, 여러분 추세는요. 추세는 일단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떤 추세를 더 이어갈 것인지 혹은 변곡이 생길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60에서 370포인트 우리 코스피 지수 한 2750선 1차로 제가 이제 찝어드린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추세가 하락으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곡점이 생겨서 거기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리셋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그 점에 도달을 했을 때까지 일단은 참고 기다리셨다가 리셋을 해서 다시 혹시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을 다시 보시든 아니면 매수 포지션을 다시 보시든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한 가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미 국채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셨을 거고요. 2.0까지는 가기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증시가 꺾일 때는 한 반등을 할 때는 한 1.75에서 한 1.80 정도, 1.77 일단은 좀 기준선이었거든요. 제가 노란톡을 보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미국채 한 1.77 기준으로 1.75에서 1.80 정도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1.6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1.80, 1.75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 말고요. 진정한 반등. 기술적 반등은 내일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임에 나스닥 바로 안 보고 이슈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 그 12월까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월등하게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뉴스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오늘 이슈 맨 처음에 짚어드렸으니까 국채 선물, 국채 금리 1.75, 1.80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버티셔야 됩니다. 네. 네, 국내 선물과 또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쿠왕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주말 특강 때 말씀해 주신 인버스 관련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다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또 강의를 들어주신 우등생 분이시네요. 네네. 그 인버스 관련 얘기도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차피 한 3시간 동안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버스나 굿버스 많이 하실 건데요.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버스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렸고 이유는 방송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전제 조건을 제가 까는 건 뭐냐면 인버스를 해서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해보셨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혹시나 지금 처음 인버스를 접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인버스에서 수익이 안 나 보셨던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 않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극명합니다. 인버스나 주식이나 다 똑같은데요. 박스장이죠. 박스장에서는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박스장에서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주식도 마찬가지고 인버스나 뭐 ELW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주식 연계 상품은 박스장에서는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님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시작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스닥이 지금 박스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12월까지는. 물론 하락 추세에서의 박스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락 추세도 굉장히 급락을 하는 그런 하락 추세보다는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하락 추세로 박스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박스장에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는 인버스 거기에 지금 미국 시장이 박스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지수를 굉장히 정확히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치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 큰 지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버스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 조건, 인버스를 꾸준히 하시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 보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인버스를 타시는 건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버스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인버스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올겨울 기온이 따뜻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내리던데 이게 WTI 하락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자, 일단은 유가에 영향을 줄까요?라는 질문으로 제가 조금 받아들이겠고요. 네. 올겨울 따뜻할 거란 예측. 제가 신문을 보니까 더 추워질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저도 사실 그런 예, 기사를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뭐 기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네. 지금 이제 천연가스보다는 아마 유가에 포커싱을 조금 맞추셔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갈 여지는 굉장히 다분합니다. 90달러, 뭐 100달러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한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징적인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모멘텀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아픔도 필요하다. 우리가 제가 눌림이라고 표현을 한 그만큼의 눌림도 눌림도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 90달러, 100달러까지 오르기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돌려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거를 그냥 지켜볼 것인가라는 조금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도 지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제가 드리고요. 천연가스가 유가에 영향을 미칠까라기보다는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상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상 유가는 고공행진을 일단은 할 가능성이 많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제가 강조드린 오펙이나 아니면 미국의 압력이나 이런 게 눌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마치기에 앞서서 또 이번 주에는 일요일에 또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좀 프리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관한 지금의 이슈들을 네. 제가 한 10개 정도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주식 관련된 코스피가 워낙 많이 지금 좀 불안하니까 예. 코스피 관련된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커스를 굉장히 잘못 맞추고 계세요. 1위 1비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주식이 안 좋을 때 해칭 수단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떤 시장을 보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번 주 일요일은 미국 시장 전반, 해외 시장 전반에 관해서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와 매매를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성경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잊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